진짜 미술관 같은 느낌인데 일단 입장료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계단이 어딘가 조금 이상한데 눈치채셨을까요? 여기가 1층 아닌가요? 네, 여기가 1층 맞습니다. 근데 1층으로 가는 게 없고 그냥 지하로만 가게 돼 있는데. 1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계단을 여기서 만들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집이 좀 미니멀하고 미술관 같은 멋을 외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크기가 미니멀하지 않은데. 아유,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위해 계단도 거추장스러웠다는 건데요. 그래서 1층으로 가려면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이쁘니까 괜찮다나요. 1층은 공용 공간으로 부엌과 다이닝 공간 그리고 거실로 이어지는데요. 이거 지금껏 본 적 없는 집이네요. 들어오는데 야 진짜 무슨 갤러리 그리고 특히나 이 기둥이 주는 약간 그리스 신전 같은 약간 이 고급스러움이 저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두 면이 유리창인 집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집마저도 특이한 집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 집은 보니까 3면이 지금 유리창이에요. 무려 41m나 되는 공간을 벽 없이 오직 유리로만 마감을 했답니다. 바깥을 보시면 이제 그 돌 재질로 이렇게 조금 묵직한 느낌을 주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묵직한 느낌을 주면 너무 답답하니까 1층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이 3면을 유리로 이제 설계를 할 때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고려를 했었습니다. 네. 재밌는 건 또 있습니다. 이 집 기역자도 니은자도 아닌 동서로 쭉 뻗은 일자 구조잖아요. 그런데 3면이 유리다 보니 주요 생활 공간을 가운데 배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디자인을 위해 1층엔 화장실도 만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양 옆으로 생겨난 기다란 복도, 이 복도를 따라 가족들의 동선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요. 부부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랍니다. 방도 아니고 뭐 창고도 아니고 어떤 물건이 쌓일 수 없는 공간이면 비효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지금 양쪽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도인 것 같지만 그냥 저희는 그냥 한 통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한 거였어요. 특별한 목적이 없는 남들 눈에는 버려진 비효율적인 공간. 그런데 부부는 그 여백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를 떠나 집주일 결심을 했던 거죠. 쓸모없는 것에 쓸모랄까요? 이 기둥도 그렇게 생겨났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둥근 형태의 기둥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멋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흔히들은 사실 이 둥근 형태의 기둥을 중간에 두면 좀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3면을 유리로 하려면 기둥이 이제 지지를 해주는 구조인데 총 6개의 기둥이 이제 데드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데 괜찮겠냐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자체로도 멋이 있다. 오브제를 생각해서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유리벽으로 지탱할 수 없어서 생겨난 구조체가 집 중앙에 그것도 무려 6개. 효율적이지 않지만 멋이 있다나요? 이게 다 3면 유리창 때문인데 아니 그래도 생활 공간인데 안도 훤히 보이고 외부 시설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다 오픈을 해요. 해도 봐야 되고 다 오픈하니까 저기 다른 분들이 다 드세요. 오히려? 저희랑 오히려 거꾸로 피하려고.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희만 자주 나가요. 저희는 자유롭게. 이제 조경으로 좀 분산을 시키고 밖에 외부의 시선을 조금 이제 가려보자. 그래서 지금 나무를 한참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냉난방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덥다.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 한번 바꿔보실까요? 여기 굉장히 따뜻한데. 눈치 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쪽만 땀이. 아, 지금 지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게 야, 마치 온실 같네요. 네. 블라인드는 있죠? 블라인드 아니고 커튼이에요. 커튼, 커튼 한번 쳐볼까요? 네, 한번 네네. 쳐보세요. 덥긴 더우시죠. 이게 와, 많이 더우시. 게다가 남양으로 긴 집. 늦가을에도 이 정도인데 여름에는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양쪽 문이 이제 이 공간 사이가 아주 넓진 않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열어놓으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더 시원해요. 뭐 괜찮다. 바람이 이렇게 네. 맛통풍이 되도록 창이 아니라 아예 문을 냈다는데 이 정도면 살만하던가요? 저희도 처음에는 쪄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네. 여름엔 주로 어디서 생활하셨어요? 그래도 솔직히 지하가 좋긴 좋죠. 저는 미국 갔다 왔어요. 시원한 미국에서 진짜 2달 있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외부에서 이렇게 빛을 조절하는 블라인드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그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고려 안 해보셨어요? 가격도 저희 3년 다 하려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외벽의 디자인을 이제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 미니멀 디자인으로 고르다 보니까 디자인을 고려하셨구나. 네, 그런 거를 고르다 보니까 다 외국 제품이 많고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깔끔한 외관을 위해 처마는 물론 외부 블라인드도 못 달고 있다니 이분들 정말 디자인에 진심이시네. 설마 마당도 디자인 때문인가요? 이 정도 마당이면 요만큼이라도 잔디를 깔고 싶은 욕구가 있으셨을 텐데 이걸 전부 돌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일단 미니멀한 그 디자인 이 구조체와 이 마당까지 한 통의 이제 느낌을 주는 거를 위해서 이제 포기한 부분도 있고 첫 해 보기만 좋지 여름에 풀 뽑다가 세월 다 간다. 저희는 너무 좋았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오시면 왜 이렇게 돌을 깔았어? 뭐 푸른 이런 걸 좀 보고 살아야지 하는데 여름에 그 얘기가 싹 사라지셨어요. 이게 아주 조금 있는 땅에서도 잡초가 장난이 아니고 모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이 돌바닥이라 그런지 모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름에도 밖에 나가서 저런 의자에 앉아서 쉬거나 바베큐를 하는 집도 거의 저희 집이 유일한 것 같아요. 나무와 풀에는 영 로망이 없어서 선택한 돌마당이었는데 지난 여름 정말 알뜰하게 사용했답니다. 손님들도 초대하고요. 아이고, 이렇게 넓은 땅에 큰 집을 지으면 고생할 일은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집 짓기까지 산전수전에 공증전까지 겪었답니다. 저희가 주말마다 이제 장모님 댁에 방문을 했을 때 아파트 바로 주변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로 이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 마침 땅이 있어서 계약까지 하게 됐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이 20년 넘게 방치됐던 이유를 시공 첫날에 알게 됐다네요. 이제 시공사가 와서 이제 땅 치자마자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안반이 나와서 추가 공사 비용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인왕산 그런 암맥이 지나가듯이 암맥이 있다 여기는. 주변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이 땅 주인이 계속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너네가 이 땅을 들어와서 건축할지 몰랐다 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 암맥이 지나가는 거를. 그래서 여기는 지하를 파는 게 정말 힘들 거다. 보통 터파기 하면은 붉은 흙이 나오는데 허연 것 좀 보세요. 저게 다 돌인 거죠. 근데 이거는 애교였답니다. 그냥 처음 집을 짓다 보니까 아파트 생각하듯이 중도금 날짜에 우리는 중도금을 주고 어쨌든 뭐 우리가 계약한 금액 안에서 끝나면 우리는 입주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중도금이 나갔는데 사실 공정률이 60%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중도금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시공사는 이제 배째라 안 한다고. 돈 없다. 네. 그 돈을 다 줬는데 돈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이 집 짓느라 다 썼지 어디 갔겠냐.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중도금은 다 지불을 했는데 공정은 골조만 되어 있었답니다.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건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중소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때였다죠.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 계속 추가 비용을 내라라는 거였고 저희는 이제 한번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돈이 과연 우리 집에 제대로 쓰일까를 알 수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내가 직접 시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불러서 이제 단종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건축주가 아니라 거의 시공업체가 된 거죠. 건축의 건자도 몰랐던 건축주가 직접 등판. 수도에서 방수며 배수, 창호 설치해서 외벽 마감에 마당 조경까지 하나하나 업체를 섭외해서 마무리를 했다네요, 글쎄. 그런데 대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민원이었답니다. 소음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피해면 어떤 방법을 강구할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집이 너희 집만 동네에서 좀 동떨어진 디자인이다. 너네 집만 이제 사각형이다. 뭐 외벽은 왜 하얀 돌이냐. 뭐 이런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굳이 피해를 주는 게 아닌 것들도 이제 민원을 하시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너무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전 정말 가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저도 모르게 꼭 참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래된 마을 한가운데 생겨난 갤러리 같은 집. 혹여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건데요. 남들과 다른 집을 원했기에 치러야 했던 고통이었달까요? 그럼 이번에는 어렵게 탄생한 지하 공간 탐구해 볼까요? 먼저 게스트룸이 있고요. 옆으로 서재와 운동 공간이 널찍하게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모두 60평 규모라는데 안매까지 있었다면서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조금 파면은 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느냐 네. 그랬더니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파는 김에 그럼 넓게 파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인테리어를 제가 고려를 못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어쨌든 넓이에 비해서 계속 이제 변동비로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는 아내의 작업 공간인데 아직 완성을 하지 못했답니다. 여백 있는 공간을 추구했지만 본의 아니게 너무 큰 공간이 된 거죠. 다음 주부터 이제 여기 작업 인테리어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제 작업도 하는 겸 저의 지인들 관련되신 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젊은 청년들 이렇게 좀 많이 장소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네. 이런 분야에. 꼭 그림 그리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오픈할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오픈했다가 닫으면 더 상심이 클 텐데. 잠깐 잘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가볼 텐데요. 옥상에 뭔가 푸릇푸릇한 게 보이는데 아, 옥상 텃밭이구나. 아유, 이제야 집 같네. 한 명 같이 뽑읍시다. 하나, 둘, 어머나. 어우, 가을 농사 잘 지으셨다. 처음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잘 자랐네요. 진짜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가 놀랄 정도로 완전히 성공. 아유. 그런데 이분은 누구실까요? 둘째 딸 지윤이하고 우리 사이 또 손주하고 살고 있는 김연자입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집이군요. 엄마가 이렇게 자주 아프시고 좀 그러시니까 남편이 그러지 말고
같이 어머님이랑 빨리 사는 게 좋겠다, 모시고 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진행됐어요. 집이 커야 할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게 어머님이 2층, 부부가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저를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막 내 앞에서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뭐 어지러지고 그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게 살고 싶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는 노비 공간이 각 층마다 약 10평. 마치 아파트처럼 각 세대가 완벽히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넉넉한 거실 공간. 역시나 긴 복도 안쪽으로 어머니의 침실이 있습니다. 식사는 1층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지만 어머니에게 더 중요한 건 나만의 시간과 공간. 대부분의 시간을 2층에서 보내신다죠. 그런데 이러면 따로 사는 곳과 다를 바 없지 않나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함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손주 또 사이하고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런 편안함, 안정감이 있는 거지. 할머니, 굿모닝. 굿모닝. 잘 잤어요. 아침 저녁 손주의 무난 인사를 받는 것도 딸 내외와 함께 사는 즐거움. 황혼 육아의 부담 없이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3대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층 위에 자녀 세대 공간이 있는데요. 2층과 똑같은 모양인데 3층에는 거실 대신 아들 시온이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긴 복도가 이어지네요. 와, 복도가 여기가 302호, 302호, 303호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아이 와, 이거 뭐 거의 약간 호텔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프라이빗한 독립적인 공간. 와, 여기가 침실이에요? 네. 와, 가장 뷰가 좋은 방에 이걸 그냥 다 끌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공은 나다. 여기가 네. 동서로 좀 긴 이 직사각형의 형태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을 채우지 말고 흐르게 하기. 효율 만능 시대의 부부가 꿈꾼 로망집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복도나 계단은 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정맥, 동맥 이런 이제 핏줄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순환이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었죠. 근데 우리 한옥도 보면 툇마루도 있고 이 대청마루 뭐 되게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있었던 게 바로 한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뭐 그런 거를 찾아가는 시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데 여백 넘치는 이 집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데요. 유지 관리가 만만치 않답니다. 이제 주말에는 이제 제가 이제 청소기 2시간, 3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평일에도 한 남편이 다 합니다. 30분? 네. 잘 할 줄 몰라서. 전문가 다 되셨는데 뭐. 이게 주택 사는 맛 아니겠어요? 과정은 생각보다는 길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나쁜 게 아니라 결과는 좋은 집이 지어졌다. 그 집에서 만들어 가야 될 이제 좋은 추억, 가족들 간의 좋은 추억을 많이 쌓자.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만의 로망집. 승기 씨 로망집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주방이 되게 컸으면 좋겠어요. 주방이 컸으면 네. 좋겠다. 주방이 크고 요리를 해서 손님들을 초대하고 즐거운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한테는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저희가 뭐 직업적인 어떤 성취도 중요하지만 아끼고 소중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좀 모여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제일 큰 행복 아닌가? 우리가 결국 그러면 혹시 나중에 언젠가 집을 지으시면 저희 건축탐구집 팀도 한번 초대하시는 건가요? 와이프 동의 받고 초대하겠습니다. 와이프 동의 꼭 필요하군요.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꿈을 꾸는 것 아닐까요? 정답은 늘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의 무대가 되어줄 우리 집 잘 보고 갑니다.